2023년 기아 타이거즈 예상 전력 분석 타자편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2022년 타자 전체 기록입니다. 이게 전체 기록인데 리그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타선 생산량은 리그 2위였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에 이제 5등을 했죠. 5등 다음에 선수들을 보면 이거 이제 승리 기여도 순서로 쭉 내려놨어요. 스태티신 기준으로 승리 기여도 순서대로 이렇게 놓은 건데, 자 이제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나성범도 FA로 작년 시즌 기아로 넘어오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잖아요. 나성범에 대한 기대치는 상수로 봐야죠. 상수로 보는데 작년만큼의 성적을 과연 또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거는 사실 조금 의문이 돼요. 왜냐면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 이게 워낙 커리어 하이였기 때문에. 그래도 나성범이라는 선수의 기대치는 기본적으로 상수 이상, 승리기여도 4 이상은 찍어줄 거라고 예상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나성범이 팀의 최고 성적을 내주면서 그 WA를 6.50을 찍었습니다. 이제 상수로 봐야 되고, 소크라테스를 봤는데 사실 소크라테스 성적을 보면 내가 작년에 시즌 들어가기 전에 소크라테스 성적을 예상했었을 때 홈런은 15개에서 20개 이상 치고 3할 정도 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딱 그 얼추 비슷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4.97을 찍었는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확실한 약점을 가진 선수잖아요. 이제 바깥쪽 떨어지는 슬라이더, 자투수 떨어지는 슬라이더가 약점인데 이거를 작년에 한참 못 치다 5월 초에 극복을 했어. 그 4월 말인가? 하여튼 4월에서 5월달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그 바깥쪽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참기 시작하면서 폭발했단 말이야. 이 소크라테스가 과연 이제 이번 시즌은 상대 투수들이 더 집요하게 들어갈 거예요. 이제 떨어지는 공으로. 근데 이거를 과연 얼마나 케어를 해줄 수 있을까, 얼마나 이거를 잘 참을 수 있을까에 따라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성적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이거 보면서 사실 소크라테스 포지션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은 안 바뀔 것 같은데 이제 원준이가 오는 거에 따라서 조금 저는 팀 야수 포지션 변동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찬호의 기대치도 이제 상수입니다. 작년 이제 커리어 하이를 찍었는데 보면 도루왕도 했고, 우르크가 좀 떨어지지만 유격수에서 박찬호 정도의 수비와 도루 이 정도 해주면 솔직히 더할 나위 없는 유격수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방망이 치는 게 확실히 이 전 시즌 2021년 시즌보다 작년 시즌에 하체가 안정적으로 잡히면서 좋은 타구들이 많이 나오고 컨택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찬호는 이제 거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못 만들어갖고 홈런만 자꾸 큰 거로 치려고만 안 하면 찬호는 지금 자기 플레이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선수라고 보기 때문에 박찬호 선수도 이제 기대치는 상수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선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반등해갖고 더 올라가기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쉽진 않지만 김선빈 하면 이 정도는 이제 증명이 돼 있잖아. 또 그다음에 대신 이제 선빈이 나이가 35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체력적으로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이제 나이가 있고. 근데 이제 뭐 살도 좀 빼고 해서 그다음에 아마 올해 끝나고 FA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또 더 절치부심할 거야. 더 상수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 형호 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재작년 에이징 커브가 좀 왔죠. 그러면서 좀 내려가긴 했지만 작년에도 후반기 때 다시 볼산 비율이 올라오면서 지금 이 정도 성적을 내줬어요. 하지만 형호 형한테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이제 어렵죠.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기대치 자체는 지금 정도 유지.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포지션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올해 아마 형호 형이랑 이창진이랑 플래툰 지명타자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왜냐면 최원준이 왔을 때 외야 한 명이 빠져야 되는데 이창진이 빠질 확률이 크단 말이야. 근데 이창진의 생산력을 팀에서 포기하기가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원준이 오면서 포지션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형호 형 기대치는 유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류지혁의 기대치는 우선 상수로 봅니다. 상수로 보고 이제 전천후 백업 이렇게 보는 게 왜 그랬냐, 왜 이렇게 보냐면 류지혁이랑 김도영이랑 둘이 이제 경쟁 체제로 갈 거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경쟁 체제로 갈 건데 이제 뭐 기사나 그런 부분에서는 류지혁보다는 김도영한테 기회를 많이 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래도
시범 경기 때 김도영이 버닝을 하지 않는 한 류지혁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시작은 김도영한테 준다고 했지만 만약에 이제 시범 경기 때 김도영이 작년 시범 경기처럼 잘하면 김도영이 먼저 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류지혁이 작년에 또 자기 커리어의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류지혁 같은 경우가 좀 아쉬운 부분이지 이게. 그러니까 팀에서 키우는 입장으로 김도영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 김도영이 봐야 되는 포지션은 3루야. 그러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류지혁이거든. 그래서 류지혁이 이제 상수 아니면 전천후 백업으로 이제 이렇게 시즌을 끌고 갈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이창진이에요. 저는 사실 이창진에 대한 기대치가 유지로 봤어. 유지로 봤고 여기서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창진의 생산력을 백업으로 돌리기엔 너무 아까워. 제가 만약에 이제 전력 분석하는 사람 입장이면 이제 막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면 얘를 백업으로 돌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 둘이 같은 생산력으로 봤을 때 똑같은 포지션에 갖다 놓으면 이쪽이 생산력이 더 좋단 말이야. 이창진이. 그러니까 이게 이창진을 써야 돼. 진짜 좀 아쉬운 선수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최원준이 제대했을 때 포지션 변화. 만약에 대인이가 여기서 반등을 못하면 이창진이 외야로 나가고 뭐 소크라테스든 누군가가 1루로 가는 그림도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대인이가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창진의 생산력이 더 좋거든.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선택지가 좀 생길 것 같아. 생산성을 어떤 방식으로 채우냐가 좀 올해 이제 팀의 관건일 것 같아. 그리고 어찌됐든 이창진이 건강한 이창진은 이 정도 생산력을 보여줬거든. 그래서 이창진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팀에서 또 그림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황대인의 기대치는 이제 상수엔 변수예요. 상수엔 변수. 황대인을 작년에 봤을 때 저는 황대인을 욕하는 팬들의 마음은 이해가 안 갔어. 저는 개인적으로 왜 더 그랬냐면 작년 팀의 타선의 키포인트는 황대인이었는데 대인이가 욕먹는 게 나는 이해가 왜 안 되냐면 황대인이 가진 퍼포먼스를 다 보여줬어. 그러니까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다 보여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수비든 타격이든 얘가 가진 능력치를 다 보여준 선수야. 그러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사실 좀 난 안타까웠지. 만약에 이제 얘가 뭐 더 잘할 수 있는 애고 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한 거라고 했으면은 못해서 욕을 먹는 거면 이해가 하는데 사실 내가 봤을 때 기준으로는 이게 황대인의 그 능력이었어요. 작년까지 그 능력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반등을 해야지. 이제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상수엔 변수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했던 그 기대치만큼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텝업을 해줘야 돼. 이제 스텝업 못하면 딱 이제 이 정도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애들한테 이제 기회를 왔다 갔다 하게 되겠지. 작년에는 어찌됐든 간에 1루를 볼 사람이 황대인 말고 없었어. 그러니까 쓴 거야. 잘못 쓴 것도 아니고 작년에 1루는 황대인 말고 기회를 줄 만한 선수가 없었어. 왜냐? 황대인하고 다른 그 1루를 봐야 되는 선수들하고 갭 차이가 컸거든. 대인이가. 그러니까 이제 대인이는 스텝업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근데 만약에 이제 스텝업을 못한다. 그럼 이제 변우혁이라든지 김석환이라든지 그 선수들한테 기회를 더 주는 거지. 황대인이라는 선수는 사실 자기 할목 다 한 거야. 자기 할목. 자기 할목 다 했기 때문에 사실 난 작년에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김도영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치는 백업에서 상수로 변동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김도영 자체가 우리 팀의 백업이에요. 지금 김도영의 롤이 백업인데 그 백업에서 상수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의 그 선에 걸쳐 있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후반기에 김도영이 자기가 더 보여줄 수 있는 거를 후반기에 보여줬단 말이야. 그 후반기 그 페이스를 그대로 이제 올 초 전반기부터까지 쭉 끌고 가면 이제 상수인 선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김도영과 류지혁 두 포지션이 겹쳐요. 두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교통정리가 이제 필요한 거야. 류지혁을 제끼고 김도영이 주전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류지혁, 김도영 작년 후반기처럼 그냥 왔다리 갔다리 써야 되는 건지. 이제 김도영 선수한테는 올 시즌이 좀 중요하겠죠. 이제 원준이 2년 연속 상수를 찍고 군대를 갔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고 현재 2군에서도 격이 다른 성적을 보이면서 오자마자 이제 외야 주전이에요. 이제 원준이가 오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야. 이제 원준이가 센터를 볼 것이냐, 아니면 원준이가 뭐 자익수를 볼 거냐, 원준이가 우익수를 볼 거냐. 근데 원준이 포지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최원준, 소크라테스, 나성범을 이렇게 셋을 써. 셋을 쓰면 너무 자타 라인밖에 없어. 자타 라인밖에. 결국 우타자가 필요하거든. 중심 타선에는 우타자가 필요해.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황대인을 놓지 못하는 거야. 팀 입장에서. 그러니까 팀 입장에서 대인이를 계속 끌고 가고 대인이한테 기회를 계속 주고 대인이를 쓰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지금 좋은 타자들이 다 자타거든. 결국 그 자타들이 계속 몰린 거는 상대팀 투수 운영이 편해져. 이제 뭐 팬들이야 뭐 그런 거 상관없고 잘 치는 자타자 계속 나오면 됐지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경기 운영하는 상대팀 투수 교체 이닝 그걸 때는 이게 운영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제 뭐 결과를 떠나서 뭐 결과를 잘 막냐 못 막는 거는 경기 때 나오는 거기지만 경기 운영이 쉬워진단 말이야. 자타자 쭈루루 있고 그렇게 있으면. 그래서 저는 사실 만약에 이제 대인이가 황대인이 최원준이 올 때까지 황대인이 반등하는 모습을 못 보여준다? 그러면 저는 시즌 중이라도 소크라테스 1루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돌려야 돼. 지금부터 1루수 연습시켜놔야 돼. 어쩔 수 없어. 나성범 1루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나성범 1루 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내년 없어요. 내년 없습니다. 내년은 없어요. 여러분. 왜냐? 올해 성적 나야 돼요. 기아는 올해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바꾸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1루 돌아가야 돼. 올해 성적 안 나면 지금 안 돼. 궁금한 게 황대인이 자투수한테 잘 치는 게 아닌데 우타자가 필요한가요? 투수 교체가 달라진다니까요. 투수 교체가. 그러니까 상대 팀에 좌자자 있는 거랑 좌우좌 있는 게 상대팀 투수 한 명 더 쓰냐 안 쓰냐의 차이야. 그게 3연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팀이 경기가 타이트한데 첫 경기에 좌에서 우로 투수 바꿔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에 한 명 불펜 못 나오게 하는 게 그게 제일 커. 그것 때문에 그 한 자타자를 쭈르르 우타자를 쭈르르고 안 놓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상대팀 불펜을 쓰기에.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대인이가 반등을 못 해버리면 결국은 1루 써야 돼. 1루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테스 1루 써갖고 보낸다. 1루 써서 터커골 날 것 같다. 그럼 용병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 현실적인 타선으로 봤을 땐 바꾸는 게 정상이야. 바꿔야 돼. 이제 시즌 전에 현실적으로 보는 분석이에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만약은 없고 if 없이 그냥 현실적으로 이 선수들이 왔을 때 그냥 성적 기준으로만 보고 뭐 시즌 중에는 또 달라져. 왜냐면 시즌 중에는 또 누가 잘할 수 있고 누가 못할 수 있고 누가 또 부상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시즌 전에는 어느 정도 이 정도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플랜을 짜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시즌 들어갔을 때 거기서 순간적인 응용은 이제 코칭 스태프들이 거기서 하는 거지. 아무튼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유성. 이제 이유성이 기대치는 백업인데 사실 이유성이 지금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제가 투수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캠프를 가냐 못 가냐가 어마어마합니다. 캠프를 가냐 못 가냐가 팀의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 차이가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성이가 반등할 거라고 보지 않는 거야. 이유성이. 자리가 없다. 너 지금 자리 없다. 캠프 못 갔어요. 지금 이거 선포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유성이 작년에 못하진 않았거든. 작년에 거의 베스트 시즌 보냈어. 자기. 베스트 시즌 보냈는데 못 갔어. 이게 참 지금 우성이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시즌 들어가서 누가 부상당하고 그러면 올라가겠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크게 팀에서 지금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승택이. 이제 승택이의 기대치는 반등이에요. 반등으로 보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승택이 얘기는 이따 총평 얘기하면서 좀 얘기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승택의 걱정을 크게 안 해요. 엄청 크게 안 합니다. 승택이 걱정. 왜냐? 작년 시즌 이제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작년 시즌 성적이 이거긴 해. 이 시즌 빼고
3년 동안 마이너스였던 적은 없어 팀에.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작년에 못한 거 인정해. 박동원보다 못하는 것도 인정해. 근데 승태기가 이 시즌 빼고 마이너스 찍은 적이 없어. 최근 3년 동안. 작년 빼고. 그러니까 결국 팀에 마이너스인 선수가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작년에 박동원이 오면서 시합을 계속 못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꼬꾸라 애도 이제 멘탈도 많이 흔들렸겠지. 박동원이 오니까. 그래서 한승택이 이전 3년 정도 그때 정도만 해주면 결국은 팀의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엄청 크게 걱정은 안 해. 분명히 박동원보다 아쉬운 건 맞아. 아쉬운 거는 100% 맞는데 그래도 저는 팀의 마이너스였던 선수는 아니다. 이제 사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승택 얘기를 맨날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김태군 선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김태군 선수가 작년 시즌 버닝을 해서 그렇지 김태군이나 한승택이나 오히려 한승택이 더 난 시즌이 많았어. 김태군이 되게 김태군 수비 잘하고 한다고 하는데 마이너스였거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참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스태티진이랑 다 찾아보잖아. 스태티진이랑 찾아보면 결국 기록에 나와 있거든. 기록에는 결국 기록에 다 나와 있어. 이 선수가 어떤 기록을 했는지. 김규성의 이제 기대치는 백업이죠. 지금 이제 진롱 가서 좀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뭐 거의 올해 내년에 여기서 스텝업을 하지 않으면 조금 이제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이번에 진롱으로 하면서 많이 성장을 해갖고 이제 김규성이랑 홍종표랑 둘이 아마 백업으로 경쟁을 할 것 같은데 김규성이랑 홍종표랑 거의 이제 롤 자체가 비슷하죠. 롤 자체가 비슷해서 아마 이번 진롱에서 그 스텝업한 모습이 과연 올 시즌에서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김규성의 이제 백업으로서 자리가 사실 주전까지 올라가기는 아직은 조금 좀 빡세긴 해. 자 이제 호령이 이제 김호령 같은 경우는 기대친 대수비예요. 근데 여기 외야 백업 선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캠프를 갔어요. 김호령 유일하게. 이제 석한이는 어린 나이에 이제 유망주로 아직까지는 이제 거포 유망주로 보니까 캠프를 갔지만 석한이 빼고 외야 백업으로 볼 사람 중에 김호령만 갔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팀에서도 김호령의 수비를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는 건데 과연 최원준이 오고 나면 더 자리가 없지. 사실은 최원준이 오고 나면 그래도 이제 워낙 수비가 좋다 보니까 그래도 팀에서 위기 상황 때 김호령 수비를 믿고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아마 이제 대수비로 나갈 가능성이 좀 크죠. 호령이가 타격이 되면 주련이라고요? 그거는 뭐 누구한테나 다 하는 말이지. 이제 고정욱의 기대치도 대타죠. 고정욱의 기대치도 대타인데 사실 의미가 사라졌어요. 이게 뭐냐? 고정욱은 올해 못 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대타를 올해 없어서 작년에 야무지게 잘 썼지. 근데 이제 원준이가 오면 그 롤이 필요가 없어 사실. 그러니까 그 최원준이 왔을 때 이제 고종욱을 쓸 롤보다는 다른 수비나 이런 쪽으로 더 이제 팀에서 치중을 할 것 같아서 고종욱은 사실 작년보다 기회가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팀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즌 중에 뭐 부상도 당하고 뭐 하고 하면 대타로는 거의 이제 1순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한이 같은 경우는 선수죠. 이런 이제 김석한 같은 선수들이 터지면 이게 사실 교통사고라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변수인 선수들은 교통사고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거든. 그런 거는 교통사고로 봐야 돼서 근데 석한이가 치고 올라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치고 올라오기가. 그러니까 석한이가 기회가 작년보다 더 한정적일 거거든. 외야도 이제 보기 쉽지 않아. 외야도 보기 쉽지 않고 일루 쪽에서도 사실 대인이가 팬들이 원하는 만치를 못해서 그렇지 황대인이 다른 유망주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처질 그건 아니거든. 엄청 한정적인 기회에서 자기의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수로 봐야죠 사실 석한이는. 자 석한이의 기대치는 뭐냐면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 스태프들이 석한이한테 기대하는 이유는 석한이가 엄청 빠르게 발전하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는 진짜 심했어. 내가 말했잖아 옛날에
지금 백스피드도 엄청 빨라진 거라고. 이제 주요상이에요. 기대치는 변수고 이제 키움에서 군 문제를 해결하고 트레이드된 자원이지만 사실 200경기 이상 나갔어요. 경기 수가 적은 게 아니야. 꽤 많이 나갔어. 근데 단 한 번도 상수였던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그래서 한순간에 변신? 쉽지 않아요. 현재까지 보여준 퍼포먼스는 승태기보다 아래야. 이제 그래서 백업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사실 뭐 터지기를 바라지. 터지기를 바라는데 그냥 보여준 모습으로는 승태기보다 잘할 거라고 하는 기대치가 별로 안 생겨요. 이게 뭐 팬들은 그래도 주요상이 터지지 1차 지명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200경기 이상 뛰었을 때 어느 정도의 플러스적인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 진짜 쉽지 않아. 진짜 터지는 게 거의 그 어떤 느낌으로 터지냐면 김태군 선수가 마이너스 찍다가 올 시즌 2 정도 찍었나? 올 시즌 스태티지에서 봤을 때 승리교도 한 2 정도 찍었어. 계속 이제 마이너스 하고 막 1 못 찍고 하다가 보면 1 찍었네 1.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16년부터 계속 플러스긴 했는데 진짜 쉽지 않아. 이게 터진다는 게. 그리고 주영이 형 같이 주영이 형처럼 한번 딱 터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사실. 그래서 그 터질 순 있지. 근데 막 무조건 얘는 터지겠다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표본이 생각보다 너무 좀 그렇게 막 어떤 부분에서 기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장타력이 있다도 아닌 것 같고. 아니 400타석 들어가서 홈런이 통산 2개인데 뭔 삼진이 129개고 볼넷이 34개인데 어떤 부분을 보고 사실 어떻게 기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기록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쪽의 발전을 보고 기대를 해야 될지가 이거는 사실 조금 그래서 아마 백업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팀을 바꿨으니까 이제 터져주길 바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변우혁. 이제 변우혁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변수. 똑같이 변수야. 그냥 주요상 변우혁은 터지면 그냥 진짜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하면 돼. 이제 파워툴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파워툴은 확실히 있어 보이고 그리고 체격도 더 커. 그러니까 일루 수비가 대인이보다 더 나을 것 같아. 대인 우선 야수 입장에선 야구 입장이 큰데 결국은 똑같아. 변우혁이나 김석환이나 되게 적은 기회일 거야. 대인이가 확 무너지지 않는 한 거의 기회가 없을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이 두 선수들은 사실 뭐 어느 정도 팬분들은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터질까? 라는 생각했을 때 봤을 때는 나는 솔직히 오히려 터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유망주는 유망주뿐이에요. 최소한 유망주가 터지려고 하면 어느 정도 표본이 나와. 어느 정도 표본이 나오는 상태에서 퍼포먼스 딱 폭발하거든. 말 그대로 막 이제 작년 이제 LG의 문성주 막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처럼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는 하늘도 몰라. 하늘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선수들이 터지기 바라는 거는 진짜 그냥 신이 내린 기회야. 그런 경우는. 상현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오기 전에 2군에서 공 치면 공 없어졌어. 그런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2군에서 공 맞으면 공 사라져.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아직 이 선수들은 그런 거로 보기에는 퍼포먼스가 좀 딸리지. 확실히. 그만큼 기회도 많이 나왔는데. 다음 홍종표. 홍종표 같은 경우는 이제 김규성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김규성보다는 아직 뒤에 있죠. 김규성보다 뒤에 있는데 이게 김규성이랑 과연 올해 바뀔 수 없을지는 이제 뭐 올 시즌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작년보다 내야 백업은 조금 더 풍성해진 느낌이에요. 확실히. 작년은 이제 내야 백업이 없었잖아. 거의 없는 수준이었는데 좀 풍성해진 느낌이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더 뭐 선수가 이제 이거 밑으로는 몰라. 평가가 안 돼. 이거 밑으로는. 이거보다 밑에 이제 있는 선수들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전력 분석에 늘 수가 없어. 솔직히 팬분들은 넣어달라 뭐 해달라 하지만 그런 이 이상 밑에 있는 선수들은 평가 자체가 안 돼. 평가 자체가 솔직히 뭐 캠프도 못 가. 1군에서 보여준 모습도 없어. 어떻게 평가를 해. 그냥 팀에서 얘 키워본다, 얘 키울 수 있다 그 말만 믿고 사실 그 말 어떻게 믿어요? 내가 저번에도 말했죠? 유망주는 유망주뿐입니다. 유망주는 전력 분석을 했을 때 항상 변수로 넣는 거예요. 유망주는 상수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상수로 넣는 거는 어찌됐든 한 시즌 두 시즌 최소한 팀에서
승리 기여도 플러스 이상 찍은 선수들이 상수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백업으로 시즌을 뛰고 그런 선수들 백업으로 보는 거지 1군 기록 없고 2군에서 뭐 그런 건 그냥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총평으로 갑니다. 총평으로 가면 기아 타자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거의 모든 이프가 터진 상태라서 올 시즌이 기대가 되지만 반대로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그 모든 이프가 터져갖고 연타로 쭉 가기가 쉽지 않거든. 이제 성장에 성공한 선수들이 올 시즌까지 그 페이스를 잘 끌고 가야지 우선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건데 어찌됐든 박동원의 이제 부재로 인해서 포수 포지션이 비어있는 거. 그래서 이제 주전은 아마 승태기로 가겠지만 사실 우승권 팀에 있는 포수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모습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승택이 작년 시즌이 아닌 그 전 시즌의 성적을 본다면 마이너스였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충분히 다른 부분을 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이번 시즌 팀의 키플레이 야수. 이번 시즌 팀의 키플레이 야수는 황대인으로 봅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황대인이야. 왜냐? 우리 팀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1루와 우타 거포거든.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 올해도 황대인이야. 어찌됐든. 이제 작년 시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황대인은 자신의 기량을 못 펼친 게 아니라 자신의 기량을 펼쳤어. 하지만 기대치, 팬들의 기대치를 못 미쳤지. 근데 현실적인 기량면에서 자기 기량을 보여줬고 풀타임 첫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시즌에 스텝업을 해야죠. 그래서 원래 그냥 상수로 놓고 싶었어. 그랬지만 그래도 키플레이어인 선수기 때문에 좀 변수로 평가하게 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황대인 선수가 작년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면 아마도 변호영한테 기회가 조금 오지 않을까 싶어서 황대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즌일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이. 최원준이 이제 제대를 하면서 타선과 수비에서 확실히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이창진의 생산력을 최원준이 오면서 포기가 아까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창진과 최영우 형이 플래툰으로 지명타자 기용을 할 수도 있어 보이고, 아니면 황대인이나 변우혁의 퍼포먼스가 부족하다면 외야 중 한 명이 1루 포지션으로 뽑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5,000원.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팀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짜임새가 엄청 좋아졌어. 팀 전체적으로. 야수도, 투수도 그렇고 야수도 그렇고 팀 짜임새는 엄청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 짜임새를 어떤 식으로 팀에서 전력적으로 잘 풀어가냐가 올 시즌 성적이 달렸어. 지금 보면 확실히 작년보다 팀 전력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교통정리가 필요해. 과연 이 교통정리를 어떻게 할지가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결국 이 우타, 클린업에 들어갈 우타가 필요한데 이 우타가 과연 황대인이 스텝업을 할 건지, 다른 쪽에서 어떻게 채워올 건지, 뭐 트레이드를 할 건지, 뭘 할 건지, 이거는 사실 아마 시즌 좀 들어가 보면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얘기하자면 감독님도 그러고 지난해 보여준 퍼포먼스가 우리가 중위권인데 우리는 사실 전반기를 용병 차포 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전반기를 차포를 뗐어. 장기라고 보면 우리는 전반기에 양포를 떼고 한 거야. 우리는 양포를 떼고 했는데 올 시즌에 오는 우리가 계약한 양포가 작년 시즌 양포보다는 더 투자도 많이 했고 더 안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상수로 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스텝업. 근데 이제 작년보다 순위권을 위로 본다 밑으로 본다 그것까지는 좀 애매해요. 왜냐? 우리도 딴 팀을 안 봤으니까. 내가 지금 딴 팀을 안 봤으니까 아마 딴 팀도 다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각 나오겠지. 각 나올 건데 이제 그 저번에 라이브 방송 때 승리 기여도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솔직히 그대로 5위권이야. 그 WAR로만 봤을 때. 그래서 그대로 5위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력 보강이 용병밖에 없었어. 박동원 잡았으면 최고인데 박동원 잡고 용병 둘 잡았으면 더 이상 메꿀 그게 없었거든. 그잖아요. 근데 이제 박동원을 아쉽게 보내준 거라 그 부분이 조금 아쉽죠.